공사 9일째. 오늘은 별채에서 작업이 한창인데요. 천장 마감 작업입니다. 천장 보수용 재료는 백시멘트와 줄눈형 시멘트 혼합재까지 3가지를 섞어 만드는데요. 비율이나 농도가 맞지 않으면 건조된 후 가루 조각들이 생기거나 균열이 갈 수도 있어 각 재료의 혼합 비율이 핵심. 특히 농도는 날씨와 습도에 따라 달라 섬세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한옥에서는 이게 풍미가 나잖아요. 이게 항상 운치 있고. 에? 석가래와 나무 기둥을 도드라지게 보이기 위해 보통 백시멘트를 사용하는데요. 저기 폼 쏜 거 같은데 여기는 왜 이게 벽이 험하니까 이게 수평을 우리가 여기 사장님이 잡아놓으면 우리가 이제 미장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긴 너무 울퉁불퉁하니까요. 높이는요. 구배가 막 울퉁불퉁하니까. 천장에 빈 곳을 채우는 것뿐 아니라 단열을 위해 우레탄 폼을 사용하는데요. 특히 단열에 취약한 부엌을 개조할 때는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쉽게 쑥쑥 바르는 것 같으니까 되게 그래요? 쉬워 보여요. 쉬워 보여요. 실제 해보면 절대 안 됩니다.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했어요. 64인데 만 시간을 투자하면은 모든 게 도통한다 그랬어요. 마감은 건축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섬세한 작업 때문에 대부분이 30년 이상의 경력자입니다. 매끈하게 시멘트를 바른 다음 그 위에 마무리로 꼭 발라줘야 하는 게 있는데요. 물이 안 바르면은 이게 면이 안 돼. 깔끔하게 안 된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예. 세멘트는 물이 접촉자고 똑같은 거예요. 물로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지. 아까 아침에 한 걸로 이게 이렇게 한 번씩 눌러야 된다고 이렇게 눌러야 된다고요? 이쁘게. 네, 이쁘게 이렇게. 근데 아직 일러 지금. 좀 굳어야 네, 돼요? 굳어야 돼. 머리가 잘 들어가야 돼. 그래요? 이게 물때를 맞추니 언제 빨 건가 안 빨 건가 시작을 언제 할 건가 안 할 건가. 맞아요. 네, 그런 것도 다 계산하고서 바르는 거지 무척대고 바르는 게 아니에요. 미술 조소 작업하고 같아요. 네? 조소 작업하고 같아요. 조소 작업이요? 경력자들에게도 70년 된 집의 천장 마감은 쉽지 않은 작업. 별채 천장만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어 흙이 떨어지고 그을음이 가득했던 별채. 이제는 소나무 기둥과 석가래가 멋스럽게 보이는 곳으로 바뀌었네요. 가벽을 치기 위한 벽체 고정 틀 썩지 않는 방부목이죠. 집 외관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본격적으로 내부 작업이 시작됩니다. 젊은 부부와 어린 2딸이 사용하는 집인 만큼 필요한 방의 개수는 3개. 기존에는 방 2개와 거실 겸 주방만 있던 구조라 방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거 절로 나가야 돼. 벽을 세워 방 하나를 만들 계획입니다. 먼저 벽을 만들 부분에 맞춰 제작한 나무 틀을 세워줍니다. 위치를 잡은 다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시키는데요.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평을 맞추는 작업. 구옥의 특성상 수평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작업은 필수입니다. 이쪽 방과 요 직진 방과 요 우측 방은 따로따로 구분해서 들어가서 독립된 공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이 집 들어오기 위한 통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벽면은 내열성과 내구성이 좋은 석고보드를 사용하는데요. 구운 석고에 톱밥을 섞어 만든 석고보드. 설치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벽을 만들거나 공간 분리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한 면이 간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가야 마감이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면 붙이고 예. 다음에 또 하나 더 붙이는 거죠. 튼튼하라고 붙이는 거죠. 한 장 갖고는 저렇게 애들이 장난하다 찍으면 찍힐 수가 있으니까 2장을 붙이는 거죠. 벽 외부는
석고 보드로 강도를 높여주고 내부는 우레탄 폼을 사용, 단열 작업까지 해주면 새로운 벽이 완성됩니다. 공간의 구획 정리가 끝나면 기존의 벽지를 뜯어내고 벽을 보강해줍니다. 이후 바닥과 난방 작업까지 2주가 넘게 걸립니다. 벌써 작업의 절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이제 28일째네요. 이쪽 벽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벽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단열재가 들어가고 시멘트로 미장 마감이 들어간 상태예요. 또 일부는 페인트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런 계단 같은 경우에도 이 댁에 있었던 담장의 돌들 가지고 이렇게 계단도 만들어 드리고, 이쪽이 이제 본체에 들어가는 곳이 되죠. 본체 거실인데, 전에는 이제 이런 게 없었는데 벽 조족이 끝나고 페인트가 들어간 상태고요. 예측공사는 좀 많이 다른 게 손이 무척 많이 가요. 벽이며 천정이며 모든 것들이 다 불규칙하기 때문에 손바느질 한 땀 한 땀. 비가 오는 날은 외부 작업은 불가. 미뤄뒀던 벽 마감 작업을 진행합니다. 벽 코팅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마감 미장을 했는데 손으로 만져보면 이렇게 분진가루가 좀 묻거든요. 그래서 코팅 작업을 해서 분진이 날리지도 않고 또 미관상 수려한 느낌도 내고. 그런데 벽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굴곡이며 주름이 그대로네요. 지금 벽에 이제 주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같은 경우에도 일반 미장이라고 하면은 깨끗하고 면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미장을 하겠죠. 그리고 뭐 도배를 하든가 페인트를 하든가 하는데, 석가래의 모양 나무 같은 경우에도 재단된 나무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굴곡들이 있잖아요. 모두 다 비틀어지고 자연목 그대로의 형태들, 이 형태하고 어우러지는 형태의 미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벽의 형태가. 그래서 일부러 더 러프하게 굴곡지고 울룩불룩하게 디자인하고, 옛집이 가진 포근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벽의 주름을 그대로 둔 겁니다. 코팅제는 바르고 말려주기를 2번 이상 반복해야 하는데요. 이거는 저기 화장실 복도 통로. 벽이 마르는 사이 새로운 작업을 준비하는데요. 이번 작업 현장은 화장실, 타일 공사를 하려는 건데요. 특히 타일은 붙이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레이저로 수평을 잡아주는 작업입니다. 기준점을 잘 못 맞추면 나중에 화면이 안 맞아서 타일이 삐뚤어져요. 기준점이 정해지면 바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타일 붙일 본드고 접촉이 좋아서 타일 안 좋았어요. 타일을 붙일 곳에 접착제를 올려준 다음 최대한 평평하게 펴줍니다. 기준점을 잡아준 곳을 중심으로 하나씩 붙여주는데요. 요즘은 크기가 큰 타일이 인기라고 하네요. 연달아 자르려고. 벽의 크기에 맞게 재단을 하며 하나하나 타일을 붙이는데요. 갑자기 붙였던 타일을 다시 떼는 작업자. 타일은 물론 벽에 묻은 접착제를 걷어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가 배불러가지고요. 튀어나왔고. 그 본드로 약간 두께 그런 걸 맞추는 거예요? 예, 구배를 맞추는 건데. 페인 부분은 본드를 조금 더 일단은 넣는 거죠. 더 발라주고요. 예. 그래서 오래된 주택은 시공이 어려운 거예요. 기존의 타일을 제거하지 않고 진행하는 작업. 단차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노하우인데요. 작업만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도 이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처마 아랫부분에 마감을 하는 날인데요. 기존에 지붕을 받치고 있었던 낡은 나무 부분을 보강 후
새로운 목재를 덧대는 작업. 오래된 주택은 이 공정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아파트 뭐 신축이나 이런 뭐 콘크리트 집이 아니기 때문에 흙집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틀어지고 뭐 뒤틀리고 그러는 건데 이제 목 작업을 함으로써 이제 그거를 다 맞춰서 다 잘라서 시공해야 되는 거라서 조금 더 어렵고 더 공기가 더 길어집니다. 요즘 나오는 자재들의 규격과 맞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목재 하나 붙일 때마다 길이를 재고 재단에 다시 맞추기를 반복해야 하는데요. 그만큼 목수들에게 구옥 리모델링 현장은 고되다고 합니다. 나무판 길이 딱 물리도록 맞춰야 하는 작업. 그야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데요. 처마 아래는 기본, 천장도 역시 나무판으로 마감을 합니다. 흙이 떨어지던 처마 아래가 깔끔하게 정리된 건 물론 햇빛을 피할 곳도 생겼습니다. 시간이 비용과 직결되는 리모델링 공사. 서둘러 다음 작업을 진행합니다. 일반 방부목재는 이제 뒤틀리고 이제 뭐 짜개지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합성 소재로 나무랑 이제 플라스틱 소재로 같이 압축시켜서 만든 데크재인데 일단은 한번 시공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오일스텐도 안 칠해도 오래 가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조금 비싸고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거 들어봐. 오염에 강하고 강도도 좋아 계단 위에 설치를 할 예정인데요. 먼저 기초 틀을 수평이 잘 유지되도록 설치한 후 고정해 줍니다. 요 라인에만 맞춰서 요 줄에 요 탑테이프 대고 있으면 되거든. 둘, 셋. 기초 틀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평. 수평이 맞지 않으면 데크가 들뜨거나 형태 변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평을 확인 후 고정시키면 기초는 마무리. 이제 나무판을 하나하나 올려주면 되는데요. 놓을 위치를 확인하고 연결 클립을 체결한 다음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나머지도 크기에 맞게 설치하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네요. 물도 빠져야 돼서 틈을 조금씩 남깁니다. 비 올 때를 대비한 조치입니다. 매번 이제 새로운 집을 만나러 가면 아, 예, 하고 할 수 있죠.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날부터 잠을 잘 안 와요. 저걸 도대체 어떻게 하지? 걱정 때문에. 아우, 첫날에 왔을 때 심란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 아, 이 정도 해놓고 나니까 아휴, 긴장도 풀리고 뭐 흐뭇하기도 하고. 거의 2달여 만에 리모델링 공사 완료. 70년 된 오랜 집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합니다. 폐가였던 별채부터 오래된 본체까지 모두 변신. 그야말로 환골탈태네요. 먼저 본체의 내부를 한번 둘러볼까요? 기존의 거실로 사용하던 공간은 신발장이 있는 넓은 전실로 변신. 좁은 주방이었던 곳은 석가래와 나무 기둥을 살려 옛집의 정취가 담긴 거실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공간은 벽을 세워 분할. 두 아이와 부부의 방이 새롭게 생겼는데요. 방 안의 가구들은 공간 활용을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됐습니다. 특히 부부만의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맞게 화장실도 생겼습니다. 자, 이제 별채로 가볼까요? 이곳은 가족 모두의 공간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맞춰 주방과 다이닝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70년 된 농가주택의 대변신.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 너도 악수해야지. 안녕. 아이고, 봉숭아물 드렸네. 안녕, 막내야. 부끄러워가지고. 어서 오세요. 가자. 들어가 보자. 들어가 보자. 언제든 샤워하고 싶은데. 제 생각에 이쪽에 원형 테이블 같은 거 하나 놓고. 표정을 보니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새로 생긴 방부터 확인해 보네요. 수많은 공간 중에서도 가족들이 단연 최고로 꼽는 곳은 바로 별채인데요. 나 여기가 딱 좋아. 이렇게 하자. 진짜 좋지. 여기 편하지? 돌 의자.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은근히 이거 편하고 좋은 것 같아. 아늑하고. 그리고 이거 한 땀 한 땀 만드시는 거 다 봤거든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거 하실 때. 저희가 조금 있으면 이쪽으로 들어올 텐데 이제 새로이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희 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많이 기대되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고 안 해봤으니까 그런 게 또 되는데 좋은 게 많아요. 옛 정취를 가득 품은 새 집에서의 귀촌살이 기대가 됩니다.